넷플릭스 굿닥터의 한 장면입니다. 외과 의사가 병리과 의사에게 자신의 친구의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혈전 표본과 정맥혈 진단 결과를 궁금해합니다. 병리과 의사가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전에 외과 의사가 자신의 의견을 병리과 의사에게 말하려고 하는 순간 병리과 의사는 스탑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생각을 들으면 확증 편향이 생기거든요. 인간의 편견은 얼마나 강하고 치우쳐져 있을까요? 연구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발견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전쟁 상황에서 적응하기 어렵다. 즉, 엘리트 지식인들일수록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두 번째, 미국 북부 출신의 병사들에 비해 남부 출신의 병사들이 더운 날씨 속에서 전투 상황에 더 잘 적응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회적 경험도 덜할 것이고, 책 속에서만 살았기에 실제적인 경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을 것이고, 전쟁 상황에서도 융통성이 조금 부족한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추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내용들의 결과는 실제로 반대입니다. 즉, 실제로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전쟁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으며 남부 출신이라 해도 열대 지방에서의 전투력 유지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결과가 일어나고 나서는 어떠한 명제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까요? 2012년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와중에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박근혜가 당선되자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설명들을 제시하며 당선될 줄 알았다는 식의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정치 분석가가 박근혜의 당선을 51대 49로 보고 있었다면 박근혜의 당선을 알고 난 후에 당신은 선거 전에 박근혜의 당선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고 예상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55대 45 정도로 더 높게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누구나 설명 가능한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일어난 뒤에는 이미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도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스키마.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함에 따라 우리는 체계화된 지식 구조를 갖게 됩니다.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도식도 있고 태어나고 나서 환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도식도 있습니다. 일반화된 행동 구조 혹은 기억 속에 저장된 조직화된 지식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념 혹은 사고의 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친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나름 친절한 사람에 대한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지식 구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추론 및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우리 인간은 나름의 휴리스틱이라는 판단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특정 대상에 관해 판단하고 결정할 때 활용하는 간편 추론 규칙이라고 합니다. 즉, 도식은 지식 구조이고 이러한 도식을 통해서 휴리스틱이라는 간편 추론 방법을 통해서 추론을 합니다. 매 순간마다 서로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인간 머리로는 다 계산하고 판단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신속한 판단을 위해서 인간은 간편 추론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추론을 내리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이 생기고 편향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편향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확증 편향 혹은 확증 오류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이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 자신의 선입견을 확증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탐색하려는 경향성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기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거만한 자기상을 가진 사람이 파티에 도착하면 자신의 우월함을 인정해주는 지인들을 찾고 대화 중에는 존경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관점과 영향력을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확증평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다양한 직군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숙련된 전문가 역시 알면서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정보를 알려준 직군에 위치하는 사람은 확증 편향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기대가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미친 영향을 다룬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교사들에게 몇몇 아이들이 학업 성취 잠재력이 매우 큰 아이들이라고 알려주므로 그 아이들은 교사들에게 있어 추후 학업 수행에 관한 정적 기대를 형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무작위로 선택되었고 학업 성취 잠재력이 크다는 것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8개월 후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였을 때 그들의 학업 수행이 실제로 크게 향상되었고 지능 지수까지 높아졌습니다. 선택된 몇몇 아이들은 학업 잠재력이 높다는 정보에 기초해서 교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더욱 정적 기대를 형성하고 이것에 따라 교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일치되는 행동, 예를 들어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나쁜 예는 교사들이 문제아로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 부적 기대를 형성하고 이 부적 기대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다루므로 결국 또 다른 문제, 행동을 낳는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정적 기대로 야기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모든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의도적인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특정한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할 때조차 여전히 우리의 편견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연구에서는 숙련된 치료사가 한 남성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치료사 절반에게는 그 남성의 인터뷰 영상이 직업 면접, 나머지는 정신질환 검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두 집단 모두 그 인터뷰에서 그 남성이 과거 직장에서 상사와 겪었던 불화를 이야기한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직업 면접이라고 생각했던 치료사들은 그것을 보고 통찰력이 있으며 현실적인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정신질환 검진이라고 생각했던 치료사들은 그것을 보고 방어적인 태도, 억압, 그리고 공격적인 충동에서 기인한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구직자라고 생각한 집단보다 더 많은 정신질환자의 증후들을 읽어냈습니다. 우리의 관찰은 자신만의 방식과 제한된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되는 방향으로 편향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도식이 있을 경우 우리는 그 도식을 통해 특정한 종류의 정보를 찾게 되거나 다른 정보는 무시하게 됩니다. 즉, 마음속에 어떤 정보를 그 순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에 더욱 집중되고 그 정보와 일치되는 정보만을 자신도 모르게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오히려 편향이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나라는 이름의 9살짜리 4학년 여학생이 그녀의 동네 혹은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영상 둘 중 하나를 보여주도록 구성되었는데 한나의 출신 배경이 상위 계층인지 하위 계층인지 명확히 보여주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상위 계층 아이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하위 계층 아이는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하는 일상적인 도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한 집단은 한나의 학업 성취 능력을 추측할 수 있는 한나의 말하기 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영상인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한 집단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업 성취 능력을 유치원 레벨에서 6학년 레벨 사이에서 매겼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한나에게 주어진 질문은 쉬운 질문에서부터 어려운 질문까지 다양했으며 한나는 몇몇 질문에는 답을 잘하고 몇몇 질문에는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이 예상한 것은 객관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집단에서는 상위 계층을 명확히 보여준 영상에서는 한나의 학업 성취 능력을 높게 보고
하위 계층을 명확히 보여준 영상에서는 학업 성취 능력을 낮게 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객관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집단에서는 상위 계층이든 하위 계층이든 계층과 상관없이 한나의 학업 성취 능력을 같게 보았습니다. 즉, 객관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시험 참가자들은 단순히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 학업 능력에 대한 편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정보가 주어진 집단에서는 오히려 그녀가 상위 계층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녀의 학업 능력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즉, 객관적인 정보가 주어진 집단에서는 사회적 계층과 학업 능력을 연동시켜 평가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본질은 객관적인 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편향된 정보 수집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병을 진단하는 숙련된 임상 전문가들에게서도 관찰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증 편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확증 편향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입니다. 사후 확신 편향은 어떤 사건의 결과를 알고 난 후에 확증 편향이 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견지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foresight,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후 확신 편향은 후견지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이 일어나고 나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서 그 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후 확신 편향은 그럴 줄 알았어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의 통제감 추구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정감을 추구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원합니다. 즉, 통제감 추구. 이렇게 통제감을 추구하려는 이유로 인해서 편향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숙련된 전문가조차 행하고 있는 이러한 확증 편향, 사후 확신 편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막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기대와 실제의 결과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상충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극단적일수록 우리의 수정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살의 초등학생이 어른과 체스를 두어서 특별한 기술 없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기존 도식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극단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외의 사례로 두고 우리는 기존의 우리의 도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적인 극명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우리의 도식도 수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편향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우려를 할 때, 정확성이 필요로 할 때, 편향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정반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지 시스템은 편향을 교정하기 위해 작동됩니다. 즉, 인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기대되는 정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정 과정에 있어서 부정확하기 쉬우며 오히려 편향을 확장시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시오노 나님이. 인간의 지성은 일단 어떤 의견을 채택한 뒤에는 모든 얘기를 끌어들여 그 견해를 뒷받침하거나 동의한다. 설사 정반대를 가리키는 중요한 증거가 훨씬 더 많다고 해도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여 미리 결정한 내용에 죽어라고 매달리며 이미 내린 결론의 정당성을 지키려 한다. 프린세스 베이컨.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기존의 견해들이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새로운 정보를 걸러내는 것이다. 워렌 버핏. 긴 시간 동안 인간의 편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편향을 인지하더라도 우리는 편향하고 있음을 두 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수정을 거쳐온 도식은 자신의 기존의 도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더욱더 고착화되고 설령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향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우리조차 편향이 가득 차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향을 알아차려야 편향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일반화하기 쉬우며 편견을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지를 반복적으로 해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행복심리학 최인철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와 자기 성찰의 완성은 타인에게 미치는 나의 영향력을 직시하는 것이다.